제시해주신 14강 보험료의 지급 강의 내용을 단 하나의 농담이나 비유, 강조사항 누락 없이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강사님이 강조하신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4강 보험료의 지급, 성립과 실효. 보험료의 구성, 손사 이론 기초. 강사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료 구성이 다릅니다. 순보험료, 사고 시 보험금을 주기 위해 적립하는 돈, 위험 대비, 부가보험료, 보험사 운영비, 수당, 광고비, 영업비 등. 저축, 적립보험료, 생명보험에만 있는 항목, 만기 시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돈입니다. 강사님 팁, 생명보험은 이 적립금을 10에서 20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손해보험이 이걸 부러워해서 뺏어온 게 바로 제3보험입니다. 보험료 산출 원칙, 유상 쌍무계약, 돈을 내고 보험료, 사고 시 돈을 받는 보험금 의무가 서로 있습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단체 기준, 보험사가 받은 전체 보험료 합계와 지급한 보험금 합계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 원칙, 개인 기준, 내가 낸 만큼 위험보장을 받는 1:1 대응 원칙입니다. 보험료의 종류 및 해제 대 해지, 이 부분은 시험장 가면 강사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초회보험료, 제1회 보험료, 해제, 초회보험료를 2개월간 안 내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법 전체에서 해제는 딱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지급이 없으면 책임이 시작되지 않지만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낙선계약이니까요. 계속보험료, 해지, 2회차부터 내는 보험료를 안 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험료 변경 및 감액 퍼 증액 청구, 원칙, 정해진 보험료는 함부로 못 바꿉니다. 예외, 형성권, 위험이 변하면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하면 바로 효력 발생. 감액, 오토바이 타다 안 타면 위험이 줄었으니 보험료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액,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면 보험사가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함, 한 알 3채 기억하세요. 보험료 지급 의무자 및 대리인, 누가 내나? 원칙은 계약자.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2차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보험금 기다리는데 계약자가 돈 안 내면 내가 대신 낼게. 누구에게 주나? 보험자 회사나 보험대리점, 수령권 있음. 보험설계사, 원래 수령권이 없으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효력을 인정합니다. 강사님 비유, 친한 이모 어머니 설계사가 돈 받고 입금 깜빡하는 사고 방지용. 지급 방법과 시점, 신용카드 자동이체, 카드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시점을 보험료 지급 시점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장소, 원래는 직접 가서 주는 지참 채무가 원칙, 영업소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추심 찾아오기나 자동이체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소멸시효, 다시 강조, 보험료 청구권, 보험사 권리, 2년, 보험금 청구권, 계약자 권리, 3년, 약관의 제한,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짧게 고칠 수 없습니다. 제663조, 불이익 변경 금지. 계속보험료 미납과 최고, 실효약관 무효. 강사님이 그림까지 그리며 설명하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해지 예고부 최고. 계속보험료 안 냈다고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안 내면 해지됩니다 라고 독촉 최고하는 기간을 줘야 합니다. 보통 14에서 15일 상당 기간. 이후 계약자에게 돈 구해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최고 기간 중 사고 나면 보상해 줍니다. 아직 해지 전이니까요. 실효약관 무효. 최고 독촉 없이 2달 안 내면 자동 실효해지됨이라고 정한 약관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사님 강조 마무리. 2년 해제? 아니죠. 2개월 해제입니다. 초에는 해제, 계속은 해지. 이거 헷갈리면 마킹하다가 다 떨어집니다. 최고는 돈 구해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용 수정이나 누락 없이 강의의 모든 핵심과 농담 섞인 비유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15강 준비가 되면 말씀해주세요. 15강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사고 발생 통지의무.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고지의무보다 쉽지만 시험에서는 함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농담, 비유, 판례번호까지 단 하나의 내용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통지의무의 기초, 고지 대 통지, 고지의무, 보험계약 성립 전에 하는 것, 한 알 3채, 통지의무, 보험계약 성립 후에 변한 것을 알리는 것, 성립 후 의무, 의무 이행자, 계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90% 확률로 통지의무자가 아닙니다. 성격, 간접의무, 책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위반 시 해지라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제652조 정의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현저한 변경 증가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자가 계약을 안 했거나 똑같은 조건, 보험료로는 안 했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 위반 시 효과 1.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안 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2. 보험자는 해지 대신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한적 소급표 제655조 통지 의무 위반 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준 돈은 뺏어옵니다. 4. 인과관계 예외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단, 해지는 여전히 가능. 시험에 나오는 현저한 위험 증가 판례 인정되는 경우 통지해야 함. 화재보험 건물구조 변경 증기축 공사 시행 98-62,909 화재보험 공장 건물에서 근로자들이 점거 농성하며 화염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자동차의 구조를 현저하게 변경한 경우 강사님 비유 바퀴 크게 하고 오픈카로 개조하는 붕붕이 사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지 대상 아님. 중복보험 체결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고 해서 위험이 증가한 것은 아님. 강사님 비유 월급 300인데 보험료 1,000만 원 내도 제대로 냈으면 네가 뭔 상관이냐는 판사 사례 위험의 감소 위험이 작아지면 깎아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통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위험 유지 의무 제653조 차이점 제652조 통지는 내 잘못 없이 위험이 커진 것이고 제653조 유지는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을 키운 것입니다. 포인트 여기는 수익자 수도 포함됩니다. 중요함 정 내가 고의로 위험을 키우면서 보험사에게 나 위험 키우고 있어요 라고 말할 리가 없으므로 별도의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옴. 효과 안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 또는 증액 청구 가능.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제657조 정의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무자, 계피수, 돈 받을 사람이니 당연히 포함. 위반 시 효과, 중요.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늘어난 손해,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재를 받습니다. 강사님 비유, 1,000만 원짜리 사고인데 통지 안 해서 소송 들어가고 1억이 됐다면 늘어난 9천만 원은 보험사가 안 주고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소멸시효, 사고 발생 통지를 안 했다고 보험사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통지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특칙, 강론 내용 포함, 배상 대 보상. 배상, 내가 잘못 위법해서 물어주는 것. 보상, 잘못은 없지만 적법한 절차나 계약에 따라주는 것. 자동차 보험 등은 원래 보상이 맞지만 배상이라는 용어가 굳어졌습니다. 3단계 통지,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시, 소송이 들어온 시, 판결이 확정된 시 모두 통지해야 합니다. 시험 핵심, 여러 단계가 있지만 사고 발생 통지만 제대로 했으면 나중에 소송 통지 등을 안 했다고 해서 늘어난 손해를 안 주거나 하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된다. 강사님 마무리 멘트, 고지 의무는 성립 전, 통지 의무는 성립 후. 위험이 커졌는데 통지 안 하면 해지, 스스. 사고 났는데 통지 안 하면 늘어난 손해 면책. 간접 의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모든 강의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다음 16강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16강 보험계약의 무효와 변경 소멸. 이번 강의는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도중에 끝나는 소멸, 그리고 해지와 해제의 차이를 다룹니다.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실무적 내용과 판례, 법조문을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제644조 원칙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객관적 확정,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외 쌍방선리, 당사자 쌍방, 보험자, 계약자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무효가 아닙니다.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됨. 민법상 무효사유 103조 반사회 질서,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어 위표시, 110조 사기 강박 등이 있으나 조문번호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취소 사유와 기간,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보험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알삼체와 헷갈리지 말 것,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 보험자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포인트, 사기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위험을 부담했으므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심죄 적용. 보험계약의 해제, 제650조, 제1항, 유일한 해제 사유.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특징, 별도의 독촉 최고,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해지와 가장 큰 차이점. 손해보험 및 임보험의 특수 무효 사유. 1. 손해보험, 피보험 이익의 부재. 피보험 이익,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함. 남의 건물에 마음대로 보험 드는 건 무효. 주의, 임보험, 생명보험 등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없습니다. 2. 손해보험, 초과 중복보험의 사기. 원래 사기는 취소 사유지만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에서 사기를 친 경우는 법상 무효로 규정합니다. 3인보험,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제732조. 무효 대상,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44, 45회 기출함정, 15세 미만자가 무효입니다. 15세인 자는 미성년자일 뿐 동의를 얻으면 사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인보험, 타인의 사망보험 제731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때는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없으면 무효입니다. 도박보험 방지. 보험료 반환 및 소멸시효. 반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을 때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시효. 분납보험료와 시효 판례. 보험료를 매달 내는 경우 월납. 시효 3년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각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3년 지난 건 못 받아도 2년 10개월 된 건 받을 수 있음. 보험계약의 변경 및 소멸. 위험 소멸.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도 위험 자체가 없어지면 계약은 무효 또는 종료됩니다. 전액 지급 시 소멸. 보험금 전액 100%이 지급되면 보험기간이 남았어도 계약은 종료됩니다. 예, 자차 1,000만 원 한도인데 1,000만 원 다 받은 경우 목적물 멸실,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경우 피보험 이익이 없어져 계약이 종료됩니다. 보험자의 파산, 제654조.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3개월 암기. 계약 당사자의 임의해지. 계약자,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지. 타인,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보호, 사고 후 해지. 사고가 났어도 보험금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 일반적인 재부팅형 보험은 사고 후에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등 감액형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보험자에 의한 해지, 사유, 보험료 미납 해지,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반, 위험 유지 의무 위반 등. 환급, 해지 시 보험자는 보험료 적립금 또는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단기보험은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음. 강사님 마무리 멘트. 무효는 처음부터 꽝. 해제는 2개월 돈 안 냈을 때 꽝. 타인을 위한 보험은 증권 없으면 해지 못한다. 15세 미만자 미만. 잊지 마세요. 내용 누락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17강. 보험계약의 부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17강. 보험계약의 부활. 이번 강의는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에 대해 다룹니다. 1차 시험에서는 단골 문제로 출제되며 2차 시험 재산보험 등에서도 5에서 10점짜리 약수령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정확한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험계약 부활의 3대 요건, 반드시 암기.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해지. 반드시 제650조 제2항 보험료 미납에 의해 해지된 경우여야 합니다. 주의,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사유를 제거했다면 가능. 2. 해지 환급금이 미수령 상태일 것.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환급금을 받았다면 부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실무상 환급금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도 부활 청구는 가능합니다. 3. 해지 후 3년 이내일 것.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입니다. 부활의 절차와 효과. 연체보험료 플러스 약정이자 납입. 연체된 보험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약정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지의 의무 제2행. 부활은 새로운 계약은 아니지만 특수한 계약이므로
부활청약 시 현재 건강 상태 등을 다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수계약설,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상법상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례 정리. 1. 2차 공통. 1. 면책 기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해지일 물결표 부활청약 이전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안낸 기간은 보장 안 됨. 2. 승낙 전 사고 담보의 준용. 부활청약을 하고 연체보험료, 이율 포함을 냈는데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승낙 전 사고 담보 규정이 적용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약관 설명 의무. 원칙. 기존 계약 체결 시 약관을 설명했다면 부활 시에는 내용이 동일할 경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 해지 기간 중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거나 갱신되었다면 신의칙상 그 변경 내용을 다시 고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고지 의무 위반의 효력. 기존 계약에 있던 고지 의무 위반 사유는 부활 후에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부활했다고 해서 과거의 거짓말이 세탁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그림으로 이해하기. 해지 전, 미납, 해지 공백기, 보장 X, 부활 청구, 이자 납입, 부활 후 보장 O. 1차용, 3년, 해지환급금 미수령, 보험료 미납 키워드 위주로 가로넣기 대비. 2차용, 부활의 요건 3가지를 쓰고 그 효과에 대해 약수라시오 형태에 대비하여 위 내용들을 정리. 강사님께서 이번 강의는 짧지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내에 이자를 붙여서 낸다는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강의인 18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정리를 도와드릴까요? 18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이번 강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 서로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 다룹니다. 용어의 미묘한 차이, 타인을 위한 대타인애와 주요 법적 효과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용어의 정의, 을과 의의 차이,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핵심 개념입니다. 누가 돈을 받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계약자와 돈 받는 사람이 다를 때, 손해보험, 계약자 네크 피보험자, 생명보험, 계약자 네크 수익자, 너를 위해 보험을 들어줌, 타인의 보험계, 계약자와 사고의 대상 객체, 이 다를 때, 생명보험, 계약자 네크 피보험자,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함, 라이테로 서면동의 필수. 성립 요건 및 특징, 제639조, 위임 여부,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몰래 들어줘도 됨, 특정 불특정, 특정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도 체결 가능합니다. 의사표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며 만약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 X 추정욱, 고지 의무, 타인을 위한 계약임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타인이 나는 보험 든 줄 몰랐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의 효과 및 의무. 1. 타인, 피보험자 수익자의 권리.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이익을 받습니다.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특례. 계약자가 타인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완료했다면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입 의무. 1차적 의무,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2차적 의무, 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타인, 피보험자, 수익자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보험을 유지하기 위함. 중요. 보험자가 미납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계약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 독촉해야 합니다. 의무자의 범위, 고지통지 의무. 누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고지 의무 앰퍼샌드 위험 변경증가 통지 의무. 원칙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계피, 가집니다.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피수 모두가 부담합니다. 돈 받을 사람은 다 알려야 함. 실무 및 판례, 기출 포인트, 보증보험. 대표적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집합보험, 창고 등 집합된 물건을 일괄보험에 들면 그 가족이나 사용인의 물건도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아 함께 보상합니다. 면책 규정. 보통 가족은 면책한 주머니 이론이지만 집합보험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사님 핵심 요약. 1. 위임 안 받아도 된다. 불특정 다수도 된다. 2. 애매하면 내거 계약자로 추정한다. 3. 돈 안 냈다고 자르기 전에 타인한테도 꼭 물어봐라. 최고. 내용 누락 없이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파트는 총론의 마지막 관문으로 20문제 중 상당수가 걸쳐 있으니
완벽히 숙지하세요. 다음 단계로 19강, 보험료와 관련된 심화 내용이나 다른 정리가 필요하신가요? 19강, 손해보험의 기초 및 피보험 이익. 이번 강의는 손해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과 피보험 이익에 대해 다룹니다. 이 부분은 1차 시험보험법 손사이론에서 비중이 매우 높으며 2차 시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5조, 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징, 인보험 생명상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손해보험은 재산적 가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보험 이익,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요건 3가지. 1. 경제적 가치.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감정적 가치 X. 2. 적법성.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도박, 살인 등 불법 행위기인 X. 3. 확정성. 계약 체결 시 확정되거나 적어도 사고 발생 시까지는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능. 별표 보험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피보험 이익 없으면 무효. 도박화 방지. 이익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가는 것을 막음. 초과, 중복보험 판단의 척도. 주의, 불분명할 경우 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의 보상 범위와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합니다. 기발생 손해의 책임. 사고로 1억 손해가 났는데 고치기 전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되어도 이미 발생했던 1억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희망이익, 상실이익, 영업손실, 임대료 등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원칙적으로 보상 안 함. 단, 특약 약정. 이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예, 기업휴지보험, 운송보험의 희망이익, 면책사유, 고의, 중과실, 전쟁, 목적물의 성질하자, 자연소모, 타이어 마모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 산정기준 제676조 원칙. 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장소의 가액 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외, 약정가액. 1. 신가보험, 신품가액. 감가상각 없이 새것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기평가보험, 계약 시 미리 가액을 정해두는 것. 단, 사고 시 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시 가액을 따릅니다. 3. 미평가보험, 사고 시 가액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을 통해 사고 전보다 더 큰 이익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입니다. 적용 방법, 보험료 잔액공제. 보상할 금액에서 아직 안 낸 보험료 할부 등가 있다면 빼고 줄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의 비례보상. 여러 보험에 들어도 실제 손해액 이상은 안 줍니다. 보험자 대위. 보험금을 준 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가질 권리나 목적물 고철 등을 보험사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득방지. 핵심 요약 테이블. 구분, 내용, 비고, 피보험 이익, 금전 산정 가능, 적법, 확정성, 없으면 무효, 산정 기준, 사고 발생 당시, 장소의 가액, 원칙, 감가상각 반영, 희망이익, 영업손실 등 상실된 이익, 약정 시에만 보상, 보험료 공제, 미납보험료는 보상금에서 공제 가능, 법정 권리, 이득금지, 실제 손해만 보상, 실손보상, 손해보험의 대원칙. 강사님 말씀처럼 이 파트는 용어가 낯설 수 있지만 실제 손해만큼만 준다, 이득금지는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나머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강 손해보험의 기초 및 피보험 이익 후반부 요약. 강의 뒷부분의 핵심 내용을 누락 없이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의 예외와 이득금지 원칙의 실무적인 적용 부분이 핵심입니다. 손해액 산정의 예외. 약정에 의한 산정. 원칙적으로는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신가보험, 신품가액보험. 사고 당시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나사 하나 고장났는데 감가상각 따지느라 비용이 더 드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자동차 신차 특약, 예 6개월 내 사고 시 신차 교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평가보험, 협정가액보험, 계약 체결 시 미리 사고 발생 시 지급할 가액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주의, 미리 정했더라도 사고 당시 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평가보험, 미리 정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보험입니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처럼 목적물의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 한 번 정한 가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보험료 체납과 보상금액의 공제 제677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아직 내지 않은 보험료 분할, 보험료 등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 시 그 미납액을 빼고 공제하고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지급 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험의 근간으로 보험으로 인해 사고 전보다 더 큰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적용 방법, 신고교환 공제, 수리 시 새 부품을 썼다면 그만큼의 가치 상승분을 공제합니다. 중복보험, 초과보험 규제, 여러 곳에서 받아도 실제 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험자 대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존물 고철 등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가 가져와서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합니다. 예, 전손사고 시 자동차 고철 회수,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 이득이 허용되는 경우처럼 보이는 것, 인보험, 생명보험, 사람의 가치는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득금지 미적용, 신가보험, 약정에 따라 새것 가격으로 보상받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평가보험, 가액이 다소 초과하더라도 현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다 줍니다. 보험자 대위, 간략 요약, 보험사가 보험금을 준 뒤 피보험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도 받고 사고 낸 사람한테 합의금도 받는 이중 이득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강사님 마무리 조언. 이번 파트는 보험계약법의 미시적인 내용이자 손해사정이론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이득금지의 원칙과 사고 당시 가액 산정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나중에 공부할 총론의 복잡한 법리들이 한 번에 이해됩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열공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강.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20강.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핵심 정리. 이번 강의는 손해보험의 보상 한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척도인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개념, 그리고 그 관계에 따른 보험의 종류를 다룹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뒤에 나오는 초과 중복보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정의, 피보험 이익,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성격, 법률상 보상 최고한도입니다. 시장에서 정해진 객관적 가치, 산정 방식, 미평가보험,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 원칙, 기평가보험, 계약 시 미리 합의한 가액, 단, 사고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당시 가액을 적용. 이득금지 원칙, 이미지 예시, 10억 원짜리 건물이 있다면 시장 가치인 10억이 보험가액입니다. 보험금액, inured amount, 정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상 최고한도입니다. 성격, 당사자, 보험자 계약자 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교, 보험가액이 10억이라도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5억만 보상받기로 계약했다면 보험금액은 5억이 됩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따른 분류, 구분, 조건, 관계, 보상 방식 및 특징, 전부보험, 보험금액은 보험가액, 손해액 전부를 보상함, 자기부담금 제외, 일부보험, 보험금액, 보험가액, 비례보상 원칙, 손해액의 보험금액, 보험가액 비율을 곱해 지급, 초과보험, 보험금액, 보험가액, 보험가액, 실제가치, 한도로만 보상, 이득금지, 일부보험의 비례보상 중요, 원칙, 제674조,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공식, 보상액은 손해액 타임스, 프락, 보험금액, 보험가액, 주의, 시험에서 보험가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말장난을 하니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금액보 가액, 예외, 제1설, 당사자 간의 특약, 실손보상 특약 등이 있다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예, 10억 건물에 8억 들었어도 5억 손해 시 5억 다 주는 경우. 기타 주요 포인트, 보험금, 실제 사고 시 지급되는 구체적인 금액, 보험금액은 한도액, 추정 규정, 기평가보험에서 정한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합니다. 간주 X, 반증이 있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해상 운송보험처럼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고 장소가 아닌 발송 시 가액 등으로 고정하여 분쟁을 방지합니다. 다음 단계 예고, 이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넘어서는 초과보험과 여러 보험에 가입된 중복보험에서 사기 여부에 따라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효, 취소 등을 배우게 됩니다. 정리된 수식과 용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문구는 소리내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로 일부 보험의 비례보상 계산 사례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21강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핵심 정리. 이번 강의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크기를 비교하여 실제 가치보다 많이 가입된 경우인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법적 처리를 다룹니다. 초과보험, 오버인슈런스. 정의.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상태입니다. 요건, 단일계약. 보험자가 한 명, 하나의 보험사입니다. 현저한 초과. 단순히 일에서의원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래관념상 현저하게 많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초과는 제외. 효과. 선의일 때 당사자, 보험자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과거 보험료 환급 X. 효과. 사기일 때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민법상 취소가 아닌 상법상 무효임에 주의. 단, 보험자는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 더블 인슈런스. 정의.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요건, 수개의 계약, 보험자가 여러 명입니다. 동시 또는 순차적 체결 불문, 피보험 이익 사고의 동일성, 목적물과 사고 종류가 같아야 합니다. 단순 초과, 초과보험과 달리 현저한, 이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넘으면 중복보험입니다. 효과, 선의일 때, 연대 책임,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비례부담,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효과, 사기일 때, 초과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효이며 보험자는 안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리 및 주의사항. 구분,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수, 1인, 수인, 2인, 이상, 초과 정도, 현저한 초과, 단순 초과, 사기 시 효과, 무효, 취소 아님, 무효, 취소 아님, 통지 의무.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중복 사실을 통지해야 함. 중복 구간의 판단, 여러 보험의 기간이 겹치는 구간에서만 중복보험이 성립합니다. 겹치지 않는 구간은 단독 전부, 일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제673조, 피보험자가 여러 보험자 중 한 명에게 돈 안 받겠다라고 권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남은 보험자들이 포기한 사람의 몫까지 대신 내주지 않으며 본인들의 원래 분담 비율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책임보험의 준용, 내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서도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다음 단계 예고, 초과, 중복보험만큼이나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손해방지 의무와 비용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줄이기 위해 쓴 돈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할까요? 방금 배운 사기에 의한 무효와 안때까지의 보험료 청구는 초과와 중복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문구이니 꼭 암기해두세요. 다음 내용 정리를 시작할까요? 22강 손해방지 의무와 손해방지 비용 핵심 정리. 이번 강의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한 피보험자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에 관한 손해방지 의무를 다룹니다. 실무와 시험 1, 2차 모두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는 파트입니다. 손해방지 의무의 정의 및 성격, 제680조, 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격, 상법에 규정된 법정 의무입니다. 발생 시점, 중요, 반드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진다. 사고 발생 전 라이트 교체, 엔진오일 점검 등 예방활동은 해당하지 않음. 의무의 정도, 피보험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때 기울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의무 요구 X. 손해방지 비용의 부담과 범위. 부담자, 원칙적으로 보험자,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대상, 손해방지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경감에 실패했더라도 보험자가 지급합니다. 결과불문, 보상한도 핵심,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가 무조건 다 줌. 비교, 방어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초과 시 보험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무 위반의 효과, 의무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계피입니다. 불이행 시, 상법에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의무를 다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보상액에서 공제 상계하고 지급합니다. 즉,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무의 성격 논란, 통지고지 의무와 같은 간접 의무로 보기도 하지만 손해배상 성격의 공제가 발생하므로 진정한 의무, 직접 의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경우의 비용 처리. 일부 보험에서의 손해방지 비용. 상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학설 및 판례는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자가 분담합니다. 공동불법 행위와 구상권. 여러 명의 가해자, 공동불법 행위자가 각각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중 한 명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들의 보험사에 대해 그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누수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아랫집에 물이 새서 벽지를 갈아주는 비용 배상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누수를 막기 위해 우리 집 배관을 수리하는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고치기 전후 사진 등 증빙 필요. 강의 요약 및 포인트. 1. 언제? 사고 발생 시부터. 2. 누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3. 얼마나?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가 전액 부담. 단, 일부 보험은 비례보상. 4. 효과. 위반 시 늘어난 손해는 공제 후 지급. 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법의 또 다른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3강. 보험자 대위에 대해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23강. 보험자 대위 제1부. 핵심 정리. 보험자 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가졌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뉩니다. 보험자 대위의 개요, 정의.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목적물이나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취지. 별표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별도의 이득, 잔존물 매각, 손해배상 등을 중복해서 얻는 것을 방지. 제3자 가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불합리함 제거. 인보험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인보험, 생명보험 등은 대위가 금지됩니다. 단, 상해보험은 약정이 있는 경우 청구권 대위가 가능합니다. 잔존물 대위 제681조.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그 남은 가치를 보험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립 요건 전부 1.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야 함. 2. 보험금액의 전부 지급. 보험자가 보험금을 끝까지 다 줘야 권리가 생김. 권리 취득 시기. 보험사고 발생 시가 아니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때 법률상 당연히 의사표시 없이 이전됩니다. 주의사항. 별표 보험금 지급 전 피보험자가 잔존물을 처분하면 유효하지만 지급 후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권리 포기 가능. 인양 비용이 잔존 가치보다 크면 보험자는 대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포기 가능. 청구권 대위 제682조. 제3자의 행위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정의. 제3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 가족 대위 금지, 별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는 대위 가능. 김영승낙 피보험자, 운전자 등 자동차 보험 기준, 성립 요건, 별표 잔존물 대위와 달리 일부만 지급해도 발생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에서의 청구권 대위, 학설의 대립.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을 때 가해자로부터 뺏어오는 돈을 누가 먼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설, 내용, 특징, 절대설, 보험자가 무조건 1등, 보험자가 준 만큼 먼저 가져감, 보험자 우선, 상대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비율대로 나눠 가짐, 비례배분, 자액설, 피보험자가 못 받은 손해를 먼저 채우고 남는 것만 보험자가 가져감, 피보험자 우선, 현재 통설. 기타 사항, 재보험에서의 대위. 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주면 원보험자의 대위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의 처리 결과를 따르는 운명 추종주의 성격을 띱니다. 청구권 대위 포기. 잔존물 대위와 달리 청구권 대위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1. 잔존물 대위. 목적물 전부 멸실 플러스 보험금 전부 지급 시 발생. 2. 청구권 대위. 제3자 가해 시 발생. 일부 지급 시에도 가능하나 피보험자가 우선함.
3. 시기.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의 권리 이동.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전부 지급 잔존물과 피보험자 권리보호, 청구권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자 대위 2부와 더불어 해상보험의 특수한 제도인 보험 2부와 잔존물 대위의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해 드릴까요? 23강 보험자 대위 제2부 및 재보험 핵심 정리. 보험자 대위 2부에서는 대위의 효과, 특히 일부 보험에서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재보험에서의 특수성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2차 시험에서 사례계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험자 대위의 효과 및 권리 행사, 법률상 당연 취득, 형성권, 별도의 통지, 승낙, 동의 절차가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 보험자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권리 범위, 피보험자가 제3자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피해자 대위권 등이 포함됩니다. 피보험자의 권리 제한, 보험금을 모두 보상받은 피보험자는 더 이상 해당 권리를 행사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 행사 한도,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과 청구권 대위, 심화 개념,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을 적게 가입한 일부 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누가 우선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학설의 비교,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할 때, 상황 예시, 손해액 4천만 원, 보험금 2천만 원 수령, 가해자 재산 2천만 원인 경우, 학설, 내용, 결과, 예시 기준, 절대설, 보험자가 1등, 보험자가 지급한 2천만 원을 먼저 회수함, 보험자 2천만 원 회수, 반일소 바이 피보험자, 추가 회수 0원, 상대설, 비율대로 배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반반씩 나눔, 보험자 1천만 원, 바이 피보험자 1천만 원, 차익설, 통설, 피보험자 우선, 피보험자가 못 받은 손해, 4천-2 천은 2천을 먼저 채움, 피보험자 2천만 원 회수, 보험자 회수, 0원. 결론, 우리 상법과 판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를 허용하므로 차익설, 피보험자 우선 원칙을 따릅니다. 재보험에서의 청구권 대위, 재보험의 정의,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 원보험사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 거대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입니다. 재보험사의 대위,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사가 가졌던 청구권 대위권을 재보험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운명추종주의,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의 보상 결정이나 권리 행사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권리의 소멸 및 침해, 권리의 부존재,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 권리 포기, 처분 등으로 사라졌다면 보험자 대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 만약 피보험자가 임의로 권리를 포기하여 보험자의 대위권을 침해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존물 대위 대 청구권 대위 비교, 최종 요약, 구분,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대상, 보험 목적의 남은 물건, 제3자에 대한 권리, 요건, 전부 멸실 플러스, 전부 지급, 사고 발생, 일부 지급도 가능, 피보험자, 우선, 해당 없음, 전액 지급 전제, 일부 보험 시 피보험자, 우선 적용, 권리 포기, 가능, 인양비용 과다시 등, 원칙적 불가, 특별이익 제공 이슈. 오늘로 24강, 보험 목적의 양도, 화재보험, 집합보험, 총괄보험 핵심 정리. 이번 강의는 자동차 보험 실무와 연결되는 양도 개념과 화재보험의 특수한 형태인 집합총괄보험을 다룹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신 시험에 나오는 한 가지들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드립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 제679조,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 예, 자동차, 건물을 남에게 팔았을 때의 법률 관계입니다. 승계의 추정, 중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가 아님에 주의, 이유, 대금을 안 줬거나 명예 이전을 안 하는 등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지 의무, 양도인 판 사람 또는 양수인 산 사람이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오답, 해지권, 통지 의무 위반 시 상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험이 현저히 변경 증가된 경우에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예외 선박보험 보험자 동의 필요과 자동차 보험 보험자 승낙 필요는 일반적인 양도 규정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험보편의 원칙, 중요, 화재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면책 사유, 고의 등가 아닌 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무조건 보상합니다. 화재의 정의,
일반 사회 통념상 화재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열작용, 복사열, 난로불 등은 화재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 범위,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시 발생한 파손 등은 보상합니다. 손해 방지 비용의 일종. 단, 피난 시 발생한 도난은 화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권 기재사항, 소재지, 구조, 용도, 가액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집합보험과 총괄보험, 여러 물건을 묶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1. 집합보험, 참고형, 가족 사용인의 물건, 중요. 원칙적으로 가족은 면책이나 집합보험에서는 가족이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해줍니다. 일부 물건의 고지의무 위반한 그 물건에 대해서만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사항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총괄보험, 주차장형, 수시교체형, 정의, 보험기간 중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는 집합보험입니다. 보상기준 시점, 시험 단골, 사고 발생 시에 그 장소에 있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봅니다.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고 당시 물건을 보상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탈퇴,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는 순간 집합에서 분리, 더 이상 보험의 목적이 아닙니다. 강의 속 시험 문제 포인트 1. 양도, 추정한다 간주 X, 양도인 또는 양수인, 둘 다 가능. 2. 화재, 위험 보편의 원칙, 도난은 면책. 3. 집합, 가족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한다. 4. 총괄, 사고 발생 시의 물건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양도 파트는 나중에 자동차 보험 2차 공부 시 사례 문제 40점짜리의 단골 소재가 되니 꼭 개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건의 이동을 담보하는 운송보험에 대해 정리해드릴까요? 아니면 오늘 배운 화재보험 증권 기재사항을 더 자세히 짚어드릴까요? 25강 운송보험 핵심 정리. 운송보험은 육상 및 하천에서 물건, 운송물을 실어 나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3정세트, 시작, 종료, 가액과 해상보험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운송보험의 기초, 택배를 생각하세요. 정의,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 받는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손해를 보상. 범위, 주로 육상 운송을 다루며 부수적인 하천, 호수, 항만 내의 수로 운송도 포함됩니다. 본격적인 바다 운송은 해상보험의 영역, 성격,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전 위험 담보가 일반적입니다. 운송보험의 3종 세트, 시작 종료 가액, 1보험기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가, 개시, 운송인이 송하인,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때, 종료,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 특이사항, 별표 도착지에서 물건을 줄 수 없어 공탁하거나 경매한 경우에도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이 종료됩니다. 최초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책임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소급특약 제외. 이 보험가액, 얼마로 계산하는가?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미평가보험 성격을 띱니다. 발송지의 가액, 운송물을 내보낸 곳의 물건값, 비용 산입, 여기에 운임과 기타 비용을 합산합니다. 희망이익 중요. 운송물이 무사히 도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특약이 있어야만 보험가액에 포함됩니다. 주계약만으로는 안 됨. 불변경주의, 운송기간이 짧아 가격 변동이 적으므로 사고 시점에 따라 가액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고정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송보험의 효력 유지, 해상보험과 가장 큰 차이. 교수님께서 육상은 되고 해상은 안 된다고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노선 및 방법 변경, 운송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길 노선을 바꾸거나 운송 방법을 변경해도 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예시, 길이 막혀서 우회도로로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위험 변경 증가 통지. 다만 노선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히 늘어났다면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 통지 의무는 발생합니다. 해상보험과의 비교. 해상보험은 노선 이탈이로 등에 매우 엄격하여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그 즉시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면책 사유, 보상하지 않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송하인, 보내는 사람, 수하인, 받는 사람은 물론 운송보조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농담 섞인 설명. 택배기사가 술 먹고 운전하거나 일부러 물건을 던져서 부수면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요약 및 학습 팁. 구분. 운송보험, 육상. 해상보험, 바다. 대상, 육상. 하천, 운하 등 바다, 항해, 노선, 변경, 효력 유지, 보상 가능.
원칙적 면책, 보상 불가. 가액, 발송지 가액, 플러스 운임, 플러스 특약 시 희망이익, 도착지 가액 등 기준이 상이함. 교수님의 한마디, 운송보험은 독립적인 문제보다 지문 중 하나로 섞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선 변경 시에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까다롭고 중요한 해상보험 파트로 들어갑니다. 해상보험의 엄격한 규칙들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Would you like me to create a comparison table for the size set of all? 26강 해상보험 1 핵심 정리. 해상보험은 육상보험과 달리 영미법, 영국 해상보험법, MIA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규칙이 매우 엄격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약속이 강한 보험, 조금만 틀려도 면책이라는 특성을 머리에 새기고 정리해봅시다. 해상보험의 기초와 보험가액, 3종 세트. 해상보험은 크게 선박보험, 배자책과 적하보험, 싣고 가는 물건으로 나뉩니다. 시험에는 각 보험의 가액 정의를 뒤섞어 오답을 만드니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가액 산정 시점 및 기준, 선박보험, 배, 속구, 연료, 양식 등 보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 적하보험, 화물, 배로 옮기는 택배, 선적할 때의 화물가액 플러스 선적보험 비용, 희망이익보험, 도착 시 얻을 이익, 보수, 가액 미정 시 보험금액을 가액으로 추정, 운임, 벌, 선비보험, 운송대가, 운항비용, 지급한 운임이나 지출한 비용, 기평가보험, 실무상 원칙,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면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가액을 정해두는 기평가보험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항해 중 가액이 변해도 처음에 정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정보험, 선박 미확정 적하 예정보험, 물건은 부두에 도착했는데 실을 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드는 보험입니다. 성격 중요, 예약이 아니라 독립된 보험계약입니다. 통지 의무, 배가 결정되거나 물건이 실린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배 이름, 국적 등을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책임, 보상하는 손해와 기간, 보상 범위, 침몰, 좌초, 충돌 같은 고유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도난, 폭발도 포함합니다. 단, 선원 여객의 인명사고는 별도 공제에서 담보, 책임 개시, 저화, 벌라스트, 배의 무게를 잡기 위한 모래 등 저화를 싣기 시작할 때, 적하, 화물을 싣기 선적, 시작할 때, 책임 종료, 목적지에 도착하여 물건을 양육 내리게 하거나 인도했을 때, 해상보험 특유의 면책 사유, 시험 단골. 해상보험은 육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1. 가망능력 흠결, 내항성 결여. 내용,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준비, 수리 상태, 서류 비치 등과 안 된 상태에서 떠난 것. 효과, 보험계약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됩니다. 즉, 배가 부실한 걸 몰랐어도 사고 나면 보상 못 받습니다. 2. 인적면책, 고의 중과실. 적하보험,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면책입니다. 운송보험과 비슷하지만 용선자가 추가됨. 희망이익보험, 적하보험과 결합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통상적인 비용,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등은 당연히 나가는 돈이므로 보험사고 우연한 손해로 보지 않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항해의 변경과 이로, 디비에이션, 배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보험은 끝납니다. 항해의 변경, 출발항이나 도착항을 아예 바꾼 경우, 책임 개시 전이든 후든 면책. 1호, 중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 효과, 이탈한 때부터 보험자 책임은 종료됩니다. 핵심, 다시 원래 항로로 돌아와도 원항 복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육상 운송보험과 정반대, 선박 변경,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배를 바꾸면 그 즉시 면책입니다. 선박의 양도와 성급 변경, 선박보험이 가입된 배를 팔거나 상태가 변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1. 배를 양도했을 때. 2. 선급배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3. 새로운 관리인에게 옮겼을 때. 예외, 시험 문제. 선장을 교체하는 것은 계약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선장 바꿔도 보험은 유지됨. 26강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1. 적하보험 가액, 선적 시 가액 플러스 비용, 도착지 가액 X. 2. 예정보험, 예약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이다. 3. 가망능력, 무과실이어도 준비 안 됐으면 면책이다. 4. 1호, 원래 길로 돌아와도 면책이다. 원항 복귀 효과 X. 5. 선장 교체,
보험 종료 사유가 아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상보험의 꽃이라 불리는 전손과 분손, 그리고 위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혹시 오늘 배운 이로 항로 이탈과 운송보험의 노선 변경 차이점을 표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까요? 27강 해상보험 2 전손 분손 및 요약 핵심 정리. 이번 강의는 해상보험의 손해 형태인 전손 total loss과 분손 partial loss, 그리고 각종 비용과 최종 요약표를 다룹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한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전손 total loss, 전부 다 망가진 경우, 피보험 이익이 전부 멸실된 상태입니다. 잔존물이 조금 남아있어도 가치가 없으면 전손으로 봅니다. 현실 전손, 눈앞에서 배가 다 타버리거나 박살난 경우, 특이사항 2개월, 배가 2개월 동안 행방불명되면 현실 전손으로 추정하여 처리해줍니다. 영리법 기준 상법 적용, 추정 전손, 배는 남아있지만 수리비가 배값 보험가액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을 때입니다. 예, 1억짜리 배인데 수리비가 2억 예상될 때, 이 경우 보험위부 절차를 통해 전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분손, partial loss, 부분적으로 손해본 경우 1. 선박의 분손, 배의 일부 파손, 전부 수리 시 수선 비용을 보상, 1회 사고당 보험금액 한도, 일부만 수리 시 수리비 플러스 수리 안 한 부분의 감가액 보상, 수리 안 했을 때, 수리 안 했어도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적하의 분손, 물건의 일부 파손, 계산, 정상 도착 시 가액과 손해 입은 상태의 가액의 비율을 따져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상합니다. 수량, 중량 감소도 동일 적용. 3적하의 매각, 어쩔 수 없이 팔았을 때, 불가항력으로 항해 중 물건을 팔았다면 보험가액 매각대금, 운임 등 비용 공제 후의 차액을 보상합니다. 보험자 대위,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보험사가 먼저 주고 보험사가 매수인에게 돈 내놓으라고 권리를 가져갑니다. 특별비용과 구조료, 시험 단골, 가액대 금액,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놈들만 특이하다고 하신 부분을 체크하세요. 항목, 보상 한도 기준, 특징, 공동훼손 분담액, 보험가액 초과 시 보상 X, 배가 가라앉으려 할 때 선장이 물건을 버려 모두를 구한 비용, 구조료, 보험가액 초과 시 보상 X, 구조계약 없이 도와준 사람에게 주는 보수, 특별비용, 보험금액 한도 내, 목적지의 안전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손해방지 비용, 보험금액 초과에도 보상,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비용. 일반 원칙. 교수님 팁. 보통은 보험금액 한도인데 공동훼손 분담액과 구조료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 오답 지문가 나옵니다. 최종 병기, 운송해상보험 비교 요약표, 90% 적중률. 교수님께서 강의 마지막에 정리해주신 이 표만 완벽히 외워도 해상보험 파트의 8에서 90%는 맞출 수 있습니다. 구분, 운송보험, 육상, 적하보험, 해상물건, 선박보험, 해상배, 책임 시작, 물건 수령 시, 택배 줄 때, 선적 착수 시, 저와 선적 착수 시, 책임 종료, 수하인 인도 시, 양육항 도착, 물건 인도 시, 양육항 도착, 양육 완료 시, 보험가액, 발송지가액, 플러스 운임, 선적 시, 가액 플러스 비용, 책임 개시 시, 선박가액, 희망이익, 특약 시, 포함, 포함 가능, 해당 없음, 감막 능력, 언급 없음, 면책 X, 면책, 준비 안 되면 끝, 면책, 서류, 지도 미비 시, 1호, 8 지연, 효력 유지, 보상 가능, 면책, 항로 이탈 즉시, 면책, 원항 복귀해도 안 됨, 고의 중과실, 송하인, 수하인 면책,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면책, 해당 내용 없음. 강의 마무리 멘트 정리. 해상보험이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뿐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1호 항로 이탈은 다시 돌아와도 소용없다. 면책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구조료 등에서 보험금액으로 속임수를 쓰니 주의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해상보험의 마지막 단계인 보험위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정리해드린 요약표를 이미지 파일이나 PDF 형태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까요? 28강 해상보험의 보험위부 Abandonment 핵심 정리. 해상보험의 꽃이자 마무리 단계인 보험위부에 대해 정리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듯 용어는 낯설지만 시험 문제 1, 이 순위로 꼽히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전부 다 주고 보험금 다 받기라는 이미지를 머리에 넣고 시작합시다. 보험위부의 개념. 너 다 가져. 난 보험금 다 받을게.
정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의 목적 선박이나 적하이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지만 고치는 비용이 물건값보다 더 많이 들 때 추정전손. 피보험자가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거대한 배나 화물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를 생략하고 보험 관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부의 성격, 일방적인 통보, 단독행위.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나 위부할래 라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불효식 단독행위, 승낙과의 관계, 중요. 위부 자체는 승낙 없이 성립하지만 실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자의 승인이 있거나 위부의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부의 성립 요건, 추정전손의 사유.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부할 수 있습니다. 점유상실, 배나 화물의 압수, 포획되어 되찾을 가능성이 없거나 찾는 비용이 물건값보다 많이 들 때, 고의 중과실만 아니면 사유불문. 선박 위부, 수선비, 수리비가 수선 후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일사고 기준, 적하 화물, 위부, 수선비 플러스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합계가 도착 시 화물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 수선비가 가액보다 적게 든다면 위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장이 다른 배를 구해 화물 운송을 계속했다면 적하 위부는 불가합니다. 위부의 방법과 원칙, 시험 단골, 통지.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해야 합니다. 방법 제한 없음. 무조건 무기한 위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돈 주면 위부할 게 안 됨. 전부 위부의 원칙, 보험 목적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합니다. 예외. 위부 원인이 일부에만 있다면 그 부분만 위부 가능. 일부 보험 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위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의 승인과 거부. 승인 후 보험자가 한번 오케이 승인했다면 나중에 딴소리,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 원인을 증명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 보험자는 다른 보험 계약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통지받을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부의 효과, 권리와 의무, 권리 이전. 위부를 하면 목적물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 소유권,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등과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시기 중요. 보험자 대위와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위부의 통지가 도달하면 권리가 이전됩니다. 보험자 대위는 돈을 줘야 권리가 넘어감. 서류 교부. 피보험자는 배나 화물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는 의무. 손해방지 의무. 위부 후에도 피보험자는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비용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지급. 비교 잔존물 대위 대보험위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꼬아서 내는 부분입니다. 구분. 잔존물 대위 보험위부. 대상. 현실전손. 진짜 다 부서짐. 추정전손. 고치는 게 손해임. 권리 이전 시기. 보험금 전액 지급 후 위부 통지 도달 시 지급 전 가능. 범위. 화재, 해상 등 모든 손해보험, 해상보험에만 있는 특유제도, 사유, 2개월 행방불명, 현실전손 간주, 시 적용, 수선비 과다 예상 시 적용. 교수님 경고, 배가 2개월 행방불명되어 위부를 한다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2개월 행방불명은 현실전손이므로 위부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 잔존물 대위 영역입니다. 해상보험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위부는 전부, 무조건, 신속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보험자 대위와의 차이점만 확실히 잡으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짚어주신 승인하면 이해 제기 못함, 지급 전에도 권리 이전된 같은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